그 연남동에 유동인구도 많고 핫한 상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없어요, 연남동에. 오, 스타벅스는 어딜 가나 있고 없을 수가 없는데 왜 연남동이 없지? 연남동 실제로 별 매력이 없어요. 연남동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연남동에 들어온다면 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굳이. 네. 할리센서 자주 가요. 네. 사실 연남동은 팬데믹 때도 항상 유동인구가 좀 많았어서 그런가. 분명히 유동인구는 많아요, 연남동에. 네. 평일에도 꽤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부터도 웨이팅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대 그 3번 출구에서 숲길 보면은 사람 파도예요, 사람 파도. 연남동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핫한 상권입니다. 연남동과 입지나 유동인구가 비슷한 아현동과 서교동의 경우 스타벅스가 각각 3개, 5개씩 출점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연남동에는 왜 스타벅스가 없나요? 안타깝게도 점포 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영업 비밀이라는 답변을 돌려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교수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연남동에 왜 스타벅스는 출점하지 않았을까요? 연남동에 간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연남동을 간 소비자가 굳이 거기에 프랜차이즈 매장 그렇죠.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혹시라도 스타벅스가 생긴다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굳이 연남동에서도 스타벅스를? 근데 만약에 좀 스타벅스도 요즘에 테마를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남동의 특색을 담는다면 네. 갈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카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굳이 스타벅스에 가기보다는 연남동에 좀 특색 있는 카페를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남동을 찾아가는 소비자들은 일단 뭔가 특별한, 좀 힙한, 다른 곳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캐릭터가 있고 아니면 그 오너 셰프 또는 오너 바리스타가 그런 특별한 재주를 보여주는 이런 데를 찾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저는 별로 이렇게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할리스가 올해 초에 입점을 맞아요,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는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이랑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 들어오면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딱 거기 정도. 진짜 유동인구 많고 딱 요지에 있는 그 정도는. 근데 할리스가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스타벅스가 들어오길 바랬어요, 저희도. 이건 편집해 주시고. 지금 연남동 상권이 한 달 동안에 소비자들이 약 한 250억 내외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50억 원 중에 먹는 걸로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74% 정도가 외식비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먹자 골목이다. 야, 그럼 거기 가서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자, 이 180억의 외식비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권에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외식업체가 몇 개가 있을까를 계산해 봐야 돼요. 연남동 안에만 1000개의 식당이 있어요. 아, 그러면 1000개나요? 네. 계산을 해봅시다. 거기서 외식비로 사람들이 쓰는 돈이 180억인데 1000개의 식당으로 나누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 1,800만 원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식당들의 평균 매출액이 약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연남동과 같이 엄청나게 뜨고 힙하고 막 어마어마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평균값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를 분석해보면 평균 매출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좀 연남동은 좀 업장이 그쵸? 규모가 작지 않나요? 네. 규모가 작으니까 생각보다는 매출은 높지 않은 거고 또 외형적으로 보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점포 수가 많은 거예요. 연남동이 좀 일단 땅들이 그렇게 큰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이 좀 작죠. 10평짜리 상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0평에서 15평. 그리고 위로 2층, 3층, 4층 올라가면은 20평 초반대 이런 평수들이 이렇게 있죠. 연남동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1970, 80년대 지어진 주택 형태의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다른 핫한 상권에 비해 소규모 상가가 많고 부지 면적당 수용 가능한 인구도 적은 편입니다.
소비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주말에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거주 인구도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여기가 오피스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도 사실은 없어요. 이 상권의 주 소비층인 MZ 여성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주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또 점포당 매출액이 높는데 한계가 있고 확실히 주말 토일이 유동인구는 진짜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속된 말로 주말에 웨이팅이 없으면 망한 가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일에는 만석만 돼도 대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커피를 또는 카페를 올 소비자들의 수요가 얼마나 될까? 자, 제가 아까 연남동의 외식비 지출액이 월 총액이 180억이라 그랬는데 이 180억 중에 카페에다 지출한 금액은 또 얼마일까요? 20-30%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그럴 네. 것 같죠. 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한 8%에서 10%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연남동이 정확히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아까 180억 중에 18억이 카페로 지출하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스타벅스 입장에선 저 18억이 탐이 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소교동 같은 데는 거의 7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길목에다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연남동 주변에는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연남동에 가서 소비를 하더라도 카페를 갈 때는 그 안에 있는 카페도 가지만 거기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또는 들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요지의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형 상권에는 스타벅스 점포들이 이미 다 포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안까지 들어갈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홍콩이나 일본이나 유명한 상권에 가보면요, 스타벅스가 그 상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컨셉 스토어를 만들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혹시 연남동 상권이 계속 커진다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정말 무서운 게 스타벅스 쿠폰을 다들 들고 있잖아요.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연남동에 생기더라도 이용은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쿠폰 써야 되니까.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들만 남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되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출점 당시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네. 안정기, 네. 뭐 이제 성장기, 네네. 쇠퇴기 뭐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쇠퇴기가 안정기 사이? 안정과 쇠퇴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떤 점포가 나가면 그 빈자리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뭔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회사나 아이템을 갖고 계신 뭐 개인 업장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또 거긴 잘 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안 보이던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기에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실 테니까 그로 인해서 저는 연남동스러움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정기에서 조금 더 지속되면은 재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매물량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좀 어떤가요? 지금 1년 중에 한 반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보면은 뭐 한 30개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한 4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1년, 네, 1년. 연기준이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내가 여기 연남동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땅값이 많이 올라버려서 거래량이 준 것도 있고 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휴먼타운이 해지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뭔가 상권에 좀 유의미하게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유의미한 변화가 아직은 없어요. 여기 지금 네임펜 칠해놓은 데가 휴먼타운이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다 주택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죠. 다 너무 비싸게 내놓으니까. 물론 여기는 투자할 곳이겠지만 주택으로서는 평당이력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휴먼타운 해지된 요 가장자리 쪽이 빠르게 좀 매매가 되고 상권이 좀 근린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비싸서. 아직은 물론 공실률이 높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소규모 상가는 0으로 나오고요. 중대형 상가도 뭐 2%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아직은. 공실률이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장사를 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권리를 받으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공실률로 만약에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100개 상가 중에 30-4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실률이 많은 거죠. 지금 되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월세랑 권리금이랑 매매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은 높지 않다. 그런데 임차료가 그동안 낮았으니까 나름 수익성을 낼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상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경리단길에서 보셨죠? 그 잘 나가던 가로수길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연남동 상권도 성숙기 단계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럼 매출이 높아지죠. 매출이 높아지면 그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평당 이미 40만 원, 50만 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게 됩니다. 사실 이 가게를 만약에 주변 어딘가로 옮기고자 한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많이 상승이고. 그만큼 저희 건물주님한테도 감사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니까 분명히 유동인구는 많아요, 연남동에. 특히 주말에 오신다면은 여기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평일은 그거에 비하면 매우 많이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출은 이제 올라가다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안 올라가는데 임차료는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들만 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건물주분들도 냉정히 생각해야 되고요. 저거 내가 끝없이 올린다고 나한테 이득일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셔야 되고, 그게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같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리하면 쇠퇴기로 접어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연남동에서 창업을 해야겠다면은 어떤 성향의 업종이 좀 맞을까요? 주말 중심적인 상권이에요. 그리고 MZ, 젊은 여성 중심의 상권이에요. 다른 소비자보단 조금 더 가치만 있다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약간 패스트푸드 성격의 음식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슬로우적 성격을 가지면서 식사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가치 있는 음식, 내가 충분히 비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식은 같지만 실제로는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패스트, 임대료나 권리금이 높아지는 상권일수록 사실은 회전율이 나올 수 있어야지만 수익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점포가 여러 군데이시긴 하지만 좀 어떤 특성을 가진 메뉴가 좀 잘 나가는 편인가요? 비주얼적으로 강한 메뉴가 그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권이 정말 놀러 오시는 상권이다 보니까 더 트렌디하고 조금 개성 있는 메뉴, 그리고 개성 있는 아이템. 연남동은 다 작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고 그렇다 보니 효율적으로 얼마나 매출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매장, 그 작은 매장을 얼마나 잘 꾸밀 수 있는지, 외부적으로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해서 구석에 있는 그 가게까지 오실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남동 만만치 않습니다.